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는 내부에서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지수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수는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종목군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특징이 오늘 있었죠. 네,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로 계속해서 장중을 또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720선에서 제한적인 폭을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혼조세가 나타났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그중에서도 강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산업종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에서도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방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주사들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군들도 속출하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시장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시장, 전략과 종목들을 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는 내부에서 동력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잠잠한 그런 바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놓고 본다면 종목들이 소용돌이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시장의 움직임, 코스피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 강한 탄력을 뒤로하고 오늘장에서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FOMC 회의록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장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였고요.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장 초반에 괜찮았다가 뒤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오늘의 저점이 2625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탄력이 살짝 올라오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2637.22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하루 만에 또 다시 공수교대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쪽에서 이렇게 손바뀜 장세가 나타난 건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팔거나 많이 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요새 동시호가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급도 끝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만 나홀로 매수입니다. 외국인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 오늘장에서 756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사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사는 종목군들이 또 그룹핑이 됩니다. 방산, 에너지, 지주사,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를 함께 매수하는 외국인의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팔았던 쪽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 팔았고요. 금융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관 확인해 보시죠. 기관은 사실 장중 내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장 막판에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도 또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사는 쪽 오늘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주 여전히 담아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금융주를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같은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파는 쪽도 있었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은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서 제한된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장 저점이 723선 그리고 고점이 727선이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탄력이 붙게 되면서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좀 많이 눌렸지만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은 0.25% 오르면서 727선 오늘 강보합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일단 수급 주체들의 관망세가 좀 뚜렷했던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뚜렷하게 매수를 한다거나 뚜렷하게 매도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장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게나마 꾸준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장 막판 동시호가 지나가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은 매수입니다. 198억 원 정도 소규모 물량 담아가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도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14억 정도의 물량을 담아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만 좀 그룹핑을 해보니까 원전주들, 엔터주들,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을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도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매도로 잡힙니다. 112억 원. 다만 많은 물량이 출회된 건 아니고요. 기관도 또 사는 쪽, 파는 쪽이 명확하게 또 그룹핑이 되더라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담아가는 기관이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팔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을지 특징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지만 이 종목들은 화려한 플레이를 나타냈다라는 게 오늘장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방산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 32개 회원국이 이 국방비 GDP의 5%를 국방비로 이제 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안에서도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입니다. 오늘장에서 신고가 썼더라고요. 62,200원이 오늘장 신고가였고 거의 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이고 그 밑에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61,800원에 문을 닫았고요. 방산 대장주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오늘의 신고가가 88만 9천 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그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기관의 러브콜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어제장에서 신고가인데 오늘 신고가 경신은 못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모멘텀이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습니다. 14만 원 선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 그리고 LRG 넥선도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는 2.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4만 5,500원에 마감했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제 세계 3대 아마케 중에 하나인 아스코에 출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격을 하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다른 모멘텀,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도 여전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ABL바이오 단연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급도 굉장히 많이 또 개선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신고가가 84,000원이었고 오늘의 종가는 82,600원이었습니다. 22%의 강세로 문을 닫았고요. 셀리드도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장중에 변동성이 참 크더라고요. 오늘의 시가가 6,000원대고 저가가 5,000원대 그리고 오늘의 고가가 상한가입니다. 8,350원에 문을 닫았고 이뮤논시아 최근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기업인데 아스코에 또 출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6.8%의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6,52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국내 대선주자들이 여러 가지 증시 부양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안을 뜯어보니까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배당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고요. 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에서는 굉장히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분석들 참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만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10가지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4종목이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한화가 62,000원대 신고가 기록했고요. 두산도 오늘장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S&T홀딩스도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우는 모습이었고 저쪽에는 할인지주 최근에 시세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소비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많이들 들리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7% 늘어났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소비주 가운데서도 패션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JS 코퍼레이션이 오늘장 상한가 갔습니다. 11,770원, 만원대 뚫어내는 모습이었고, 패션 관련해서 한샘K가 요새 시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장까지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1,676원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오늘 전력설비 종목군들이 튀었습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한전 관련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한전이 2038년까지 지금 72조 8천억 원의 송변전 설비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력을 조금 더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강한 건 아니었고 일부 튀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상장을 했었고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7,150원의 종가 마감했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했지만 이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이 종목이 오늘장 좀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 이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3.4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 게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종가는 36,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용과 함께 시간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정규장에서도 참 주인공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계양전기, 화인베스틸, 진원생명과학과 웅진, 평화홀딩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계양전기는 5.99% 빨간불 켰고요. 화인베스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2.98% 상승세로 종가 968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사실 조선기자재와 조선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에서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소에 대한 제재를 또 가했다. 이런 소식 함께 들려오고 인도에서도 13조 원 규모의 이 유조선 건조 계획이 있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한국 조선소가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화인베스트를 포함한 조선 기자재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1.72% 그리고 웅진과 평화홀딩스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달이죠. 이달 30일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었고 또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MOT입니다. 9.96%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는 8,72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 미국 공장에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하겠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시간에서 큰 흐름으로 움직였는데 사실상 어제 정규장 에서만 해도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장만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조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과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했고요. 1,061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수반 2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위더스제약도 4.79%의 상승세 그리고 한울반도체, 사피엔 반도체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와 이 41억 규모의 백플레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반도체 CMOS의 백플레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사피엔 반도체도 움직임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더스 제약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4.79%인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탈모 관련된 종목이죠. 이재명 후보자가 이런 공약을 밝혀왔었습니다. 이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을 도입을 해야 된다.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실제로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입장에서 이 남성 고객층들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위더스 제약 그 여파로 인해서 4.79% 빨간불 켰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트렌디한 매매 전문가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오늘 뭔가 약간 달라지셨거든요. 아, 네. 네, 약간 뭐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지다 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반팔티를 입고 이제 자켓을 입어야겠다 하고 새롭게 이제 제가 그 반팔티를 주문을 했는데 네. 너무 빨개서 아하. 오늘 그 지하철에서 다른 분들이 조금 지하철에서 요새 오. 그 선거 유세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상한가, 상한가 매트릭스라서 이제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은 양봉 캔들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토마토 증권통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토마토 색깔로 맞추신 거죠? 네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빨간색인데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내일장도 빨갈 수 있는지 내일장도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입고 온 티셔츠처럼 지금 시장은 그래도 조금 이제 붉은색이 더 강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으로서의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도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되고 대선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증시 부양책도 나올 거고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부터 증시가 빨갛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시면은 다음 달 수익 팍팍 낼 수 있는 좋은 시장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멘토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제 오늘장 트릭 종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C 머티리얼즈인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5월 15일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고요. 오늘장 이 가격대가 신고가입니다. 7,150원에 종가 마감했고 보니까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로 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멘토님. 아, 네네. 네,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C 머티리얼즈 저는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제가 요날 이제 그 히든 종목 그 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물론 이제 손절가는 이탈을 했지만 이때 이제 기준봉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빠졌다가 오늘 새롭게 기준봉을 형성하는 흐름으로 오늘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은 오늘 뭐 시장을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 순환매가 좀 강력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뭐 인투셀도 있었고 그리고 이뮤노인시아 뭐 오늘 TC 머티리얼즈도 이 종목도 이제 공모주는 아니지만 스펙 합병주로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면서 개별적인 재료나 테마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TC 머티리얼즈는 신규주면서 지금 전력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LS 일렉트릭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력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38년까지 72조 원 전력 설비 투자 전망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주가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뭐 LS 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HD 현대일렉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약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상승률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기준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한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고 오늘 상한가도 강하게 닫았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돌파 매매가 조금 이제 잘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갭이 너무 높게 뜬다면 저는 잡지 않을 것 같고 4만 원, 죄송합니다. 네, 이 종목은 그 7,000원, 7,000원 라인을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의 고가죠. 요 라인 위에서 잘 놀아주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여러분들 내일 너무 높게 뜬다면은 갭 상승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룰링 구간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C 머티리얼즈는 7,000원 위에서 눌림 매수하는 게 맞고 일단 목표가는 8,000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 머티리얼즈 확인해 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시세 굉장히 좋죠. ABL 바이오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이 오늘장 8만 원대 뚫어내면서 84,000원, 2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격대가 52주 신고가고요.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외국인이 3거래일째, 기관이 지금 9거래일째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네.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 그 알테오젠 느낌으로 좀 이 종목을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지금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 약간 대장주로 좀 등극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에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새로운 기준봉을 또 형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오늘 막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섹터 순환매가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코스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쪽에서 좀 덩치가 큰 시총이 좀 있는 ABL 바이오가 대장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달에 그 GSK의 뇌 전달 플랫폼 기술 3조 9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그 체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제 전고점 라인이겠죠. 이 전고점 말고 오늘 시세를 뿜어주기 전에 전고점. 그래서 74,000원 부근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높게 따라잡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회를 주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4,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 보인다면 매수 고려해 볼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고점 가격인 84,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74,000원에서 지지받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84,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또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물을 봤을 때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또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지금 제대로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댄다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들어오신다면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 약간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트릭 종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바이오스마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차트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8%의 강세를 보였고 오늘의 종가는 2.6%의 오름세 3,515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28%의 상승세입니다. 3,560원에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TC 머티리얼즈를 확인해 봤는데 바이오스마트가 이 회사의 모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연관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연관이 있어서 오늘 시간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바이오스마트 자회사가 이제 TC 머티리얼즈고 TC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아무래도 상한가에서 매수 못한 그런 매수 심리가 그 시간에서 바이오스마트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시간에 올라서 뭐 내일 갭이 뜬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제 별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마나 이런 섹터들 중에서 대장주만 좀 잘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TC 머티리얼즈를 굳이 매수할 수 있는데 내일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굳이 이제 2등주, 후속주를 잡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매수를 지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나는 정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한다면 중요한 좀 매물대는 3,830원 요 자리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래대금 터진 여기 이제 상장 요 날에 이제 시가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윗꼬리 부분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올라오면서 눌린 구간 만들어 준다면 매수 고려해 보시고 목표가는 높게 잡을 종목은 아니고요. 윗꼬리가 좀 잘 달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단기적으로 4,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멘토님이 바이오스마트는 매수 지양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3,830원 위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4,200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더스 제약인데요. 이 종목이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8,760원.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4.79%의 상승세 9,180원의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차트를 길게 놓고 본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 탈모 관련 모멘텀으로 종목군들이 몇 개 움직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타고 최근에 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뭐 10,000원대 뚫어내기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보십니까? 이 종목도 저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유가 탈모 치료 그 건강보험 확대 기대감으로 이제 탈모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도 들어갔었고 거래대금도 좀 터진 모습인데요. 시간에서 이제 상승을 했지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매물대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터지면서 매물대를 좀 쌓아 올린 흐름이라 요 구간을 저는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내일 만약에 이제 새로운 뉴스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과연 내일 뉴스 없이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뭐 뉴스가 있다면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제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날 이제 갭 뜬 날의 시가죠. 그래서 거기 위에서 버텨준다면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정책주인 만큼 저는 지금 정책주를 막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일단 위더스 제약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지양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더스 제약도 신규 매수는 지양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9,000원 위에서 잘 버텨주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목표가는 짧게 9,5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선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 증시의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서 바로 신청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가장 중요한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약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민 멘토님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자. 송영민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저도 최근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노라면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금 품고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적혀 있다시피 이제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위주에서 굉장히 이제 매매를 잘한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시장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매매 전략, 매매 기법들 배워 가셔가지고 그런 시장이 찾아오셨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팍팍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위주에서 항상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이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모토, 제가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저는 항상 플레이를 하고요.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저는 그런 주도주 매매에서 기준봉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봉 매매인데 자, 그래서 기준봉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준봉은 제가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이제 입고 나오는 이유가 상한가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항상 이제 빨간 넥타이 그리고 오늘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봉은 요런 이제 빨간 장대 양봉, 빨간 상한가봉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대 양봉과 상한가봉이 등장하는 날, 형성이 되는 날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형성되는 걸 보고서 눌린 구간, 일봉상 눌린 구간에서 재상승을 노리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매매하는 방식이고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드리자면 그런 이제 기준봉이 형성되거나
형성되고 나서 매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런 종목들을 서치를 해야겠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서치도 하고요. 저는 장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 종목들을 다 돌려보면서 서치를 해서 관심 종목에 매일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목 서치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가 만든 기준봉 조건 검색식, 기준봉 필살 조건 검색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규 상장도 최근에 엄청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계속 종목 수는 늘어날 거고 계속 여러분들 차트를 봐야 되는 횟수도 늘어날 거예요. 종목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는데 굳이 노가다 하면서 종목들 다 돌려볼 필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기준봉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고 플러스 보조지표인 강세 패턴을 같이 결합을 해서 기준봉 종목들을 매일 서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색식이 제가 가장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이고 그래서 이제 필살 조건 검색식이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받아가셔가지고 사용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를 여러분들 저를 이해하려면 이 검색식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검색식 제가 기준봉 검색식을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내용을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인 강세 패턴도 같이 사용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목을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파악을 해야겠죠. 재료는 종목이 상승한 이유,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TC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뭐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승하는 이유, 명분, 재료를 매일 파악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파악을 해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 서치까지 다 됐다면 이제 수급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줍니다. 수급은 중소형주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조금 이제 시총이 우량한 대형주 위주에서 수급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서치하고 재료 파악하고 수급까지 체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셔야죠. 어디서 매수를 하냐? 저는 항상 뭐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있어요. 항상 이제 시장에 맞게 하긴 해야 되는데 주력으로는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눌림 구간이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애매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눌림 구간인 건 알지만 내가 그 당시에 있으면 이게 눌림 구간인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보나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눌림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진행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한 이 필살 기준봉 조건 검색식 한번 지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준봉 검색식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주도주 기준봉 검색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오늘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종목 서치를 하면서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 수가 28개가 떠 있죠. 그래서 종목 수만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보면서 뭘 할 수가 있냐? 종목 수를 보고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강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검색식에 종목 수가 많이 뜬다면 시장이 그만큼 강세장이란 뜻이고요. 검색식의 종목 개수가 적게 뜬다면 시장이 약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 검색식을 만들고 사용한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매일매일 확인해 본 결과 저는 20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20개 이하로 이 검색식에 뜬다면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약하구나, 조심해야 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검색식에 종목이 30개, 50개 이렇게 뜬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할 때도 비중을 좀 높여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검색식만 보고도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강세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개죠?
그리고 어제가 아마 23개인가 25개쯤 떴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식 개수만 보고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오늘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따끈따끈하게 오늘 캡처를 해왔는데 종목이 뭐 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TC 머티리얼즈 당연히 떠 있겠죠. 오늘 이제 주도주였으니까 최고 주도주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얘기했던 ABL 바이오 떠 있죠. 그리고 오늘 장초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한택, 세명전기, 이뮤노시아, 바이오비주, 그리고 뭐 인투셀, PI, 뭐 피롭틱스 다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가 핫한지 바로 딱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전력주 강했구나. 그리고 신규주들 오늘도 강했구나. 그리고 뭐 유리기판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강했구나. 그리고 뭐 나우로보틱스 이런 애들도 신규주니까. 그래서 신규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를 이루고 있구나. 검색식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종목을 보면서 종목 선정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강세 테마 섹터가 뭔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많은 분들이 받아보시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52주 신고가, 52주는 1년이죠. 1년 동안의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들,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까지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900억 이상 터져야 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대금이 적다면 아무리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도 여기에 뜨지 않아요. 거래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저는 수치상으로 900억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식은 요렇고요. 두 번째로 아까 보조지표인 강세 패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 이제 설명할 필요 없이 차트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핫한 신규주였던 나우로보틱스거든요. 그래서 이 나우로보틱스 차트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좀 그 본인이 이제 보는 차트랑 뭐가 좀 다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기서 이제 분홍색 패턴 이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게 바로 강세 패턴인데요. 이 강세 패턴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분홍색 표시가 된 날은 기준봉이 형성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기준봉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검색식에도 나우로보틱스 떠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주도주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종목 선정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공부방에서 요것 또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자, 이제 종목 선정은 다 끝났고, 뭐 재료 파악했어, 수급까지 체크했어. 자, 그럼 매수 매도를 해야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매수는 피보나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눌린 구간을 잡을 때 저는 피보나치라는 걸 사용하는데 피보나치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피보나치는 황금 비율이다. 피보나치는 황금 비율이다.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의 비율이 뭔데? 자, 38.2%, 50.0%, 61.8%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외우기 쉽게 382-500-618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382-500-618. 그래서 이 382, 38.2%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50.0%, 500에서 2차 매수를 하고요. 61.8%, 618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탈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까지 안 오고, 뭐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하고,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죠. 매도는 어떻게 하냐? 익절은 어떻게 하냐? 일단 전고점 분할 익절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익절하는 게 원칙인데, 뭐 호가창이나 이런 거 보고, 뭐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전고점을 정말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5일선,
11선 이탈하기 전까지 또 단기 스윙으로 홀딩해보는 전략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론이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투셀을 가지고 왔어요. 어제 이제 기준봉이 형성됐죠. 광세 패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고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 오늘도 기준봉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준봉이 형성될 때마다 매매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냐? 인투세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갭을 좀 띄운 이후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저는 눌림 매매가 주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뭐 매수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굳이 안 합니다. 왜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기도 하고 돌파 매매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구간은 보내주고 저가와 고가를 피보나치로 그어봤을 때 자, 눌린 구간을 이제 잡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눌린 구간 여러분들 자 시작이 되죠.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자 382 구간 1차 매수 그리고 500 구간 2차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2차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618 구간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손절은 생각을 안 하셨어도 됐고 평단가를 여기로 잡았다면 요런 상승이 나왔을 때 단타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고점까지 가지 않아서 뭐 매도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좀 시장 분위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호가창을 좀 보면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수익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618 구간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끝냈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는 단타는 너무 머리 아프고 하기 싫어. 굳이 2, 3% 먹자고 뭐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봉 매매로 스윙도 가능합니다. 단기 스윙. 그래서 오늘 급등한 ABL 바이오를 한번 스윙 사례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일봉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봉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봉에서 눌림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긋고 382 구간 딱 오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눌린 구간 딱 왔을 때 1차 매수 되죠, 여러분들? 2차 매수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1차 매수 하고 나서 단 며칠 만에 오늘 이런 이제 20% 이상 급등하는 봉을 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까지도 가능한 매매 기법이 바로 기준봉 매매 기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 주도주는 계속 기준봉을 형성을 하고 한 번 타점을 놓쳐도 오늘 인투세일 보면은 어제도 매매할 수 있었고 오늘도 매매할 수 있었어요.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봉 매매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상 종목도 몇 개 뽑아왔어요. 어제도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로키텔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그었을 때 618 구간 위로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500 구간 위로 올라온다면 충분히 매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19,150원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LK 삼양 이 종목 또한 저가와 고가를 그었을 때 지금 딱 382 구간 근처에 와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 여러분들 오면은 충분히 매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부근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이 확실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장이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 저랑 같이 기준봉 매매 하실 분들은 공부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트렌드가 있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계속 가는 말이 잘 간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트렌디한 종목들 그리고 트렌디한 전략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참 많이 잡았었는데요. 벌써 수익률이 7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고요. 그 외에도 한택, 노머스, 솔트룩스, SMCG까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군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멘토님이 종목들을 진짜 트렌디하게 잘 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트렌디한 매매를 하시니까 네네. 오늘의 종목도 좀 트렌디하겠죠? 오늘도 이제 트렌디한 걸로 준비해왔습니다. 혹시 신규 상장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네. 어디 섹터에 있는 종목인가요? 바로 이제 로봇 쪽 신규주라고 볼 수 있는 네. 한국 PIM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좀 됐거든요.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게 이제 4월 달이니까 상장한 지는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할 당시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뭐 재료나 이런 뉴스들을 찾아봤을 때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하죠. 성장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만 보셔도 제가 좋아하는 기준봉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이래로 계속 기준봉을 형성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그만큼 시장 관심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큰 모멘텀은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사 납품 기대감이거든요. 글로벌 휴머노이드사 납품 기대감으로 이 종목은 이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저는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면 당연히 이제 기술주 쪽이 좋겠죠. 지수가 상승하려면. 그래서 이제 로봇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그런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피보나치까지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500 구간이 17,700원입니다. 그래서 딱 그 근처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6,800원에서 17,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9,700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15,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좀 잘 하시고 너무 이제 급하게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셔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한국 PIM이었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수는 초라하지만 종목들의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내일도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